자,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죠? 많이 해보셨으니까요. 네. 네.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네, 첫 번째 코너는요. 쌓여가는 지식으로 자신감이 업 되는 자신감 뿜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불교계의 지식 끝판왕, 인문학계의 지식 히어로 자연스님께 한 주에 한 가지씩 호기심 완전 돋는 주제들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재미있는 주제가 펼쳐질지 스님 주제가 적힌 쪽자 펼쳐주시죠.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입춘과 삼재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28일이잖아요. 네. 28일. 그런데 다음 주, 그러니까 설 전날이 지금 입춘이에요.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게 워낙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춘은 양력이고 설은 음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입춘이 어떤 때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설 뒤쪽에 있어요. 설 뒤쪽에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앞쪽에 있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띠가 바뀌어요. 띠라고 기점으로. 하면 네, 띠가 바뀌어요. 소띠, 개띠 같은 그 띠가 그런 바뀌어요. 12지 그런 띠가 입춘을 기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설 전에 태어났어도 돼지띠인 거예요. 입춘에 태어났으면.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절 달력을 보면 거기에 시가 있어요. 입춘시, 동지 때도 동지시라는 게 있어요. 그걸 기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입춘에 태어나서도 입춘시 이후에 태어나야만 사실은 돼지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입춘시는 언제예요? 입춘시 같은 경우는 절 달력에 보면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게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입춘시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입춘시는 계속 바뀌어요. 그건 이제 태양의 길이랑 관련해서 계속 바뀌어요. 스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황금 돼지띠에 태어나는 거 아니죠? 왜냐면 아직 입춘이 안 됐기 때문에. 입춘 아니면 그래서 아직도 그 전에 있는 띠이죠. 아니 이제 보통 사람들은 띠가 바뀌는 걸 언제라고 보냐면 설날로 봐요. 음력설로 네, 봐요. 그렇죠. 우리는 양력설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일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아의종을 치면 마치 띠가 바뀌는 것처럼 언론에서 무슨 황금 돼지띠가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서상에서는 음력설을 기점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음력설도 아니고 입춘이라는 점이고 여기 입춘에 보면 여기 시가 있어요. 지금 12시 14분 이렇게. 그래서 2월 4일. 양력으로 보면은 2월 4일 12시 입춘은 14분. 무조건 2월 4일이에요. 무조건 2월 4일이에요. 얘는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기라고 하는 건 다 양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구과학을 못했던 게 여기서 티가 나네요. 항상 24절기 하면은 이게 음력으로 세는 건지 양력으로 세는 건지 뭐 동지 뭐 이런 거랑 헷갈려요 항상. 그러니까 24절기는 양력인가요 그럼? 예. 우리나라라기보다는 동아시아에 쓰는 절기나 이런 것들이 두 종류를 가지고 쓰거든요. 하나는 달을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달, 2월달, 지금 몇 월달이니, 몇 월이니 이렇게 할 때도 그게 사실 월달이라고 하는 거는 중복이에요. 월이 달이잖아요. 그러네. 맞아요. 8달. 그러니까는 그냥 이번이 몇 월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다 달 기준이에요. 네. 달을 중심으로 하면 달이 일종의 예전으로 말하면 달력 같은 거 없을 때 달력도 사실 달의 역법인 거예요. 달의 역법이에요. 달의 역법이에요. 근데 달력 같은 게 없을 때도 달을 보면 이게 시계 태엽 같아서 달을 보고 있으면 그게 이제 세상 가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반달 찾다가 기울었다를 보면 대충 지금이 며칠 정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시골 사람들은 달력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 달 이런 보고. 때. 네, 그래서 달을 기점으로 하면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달만 가지고는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태양력을 거기다가 섞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를 음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태양력이에요. 음력 안에 양력을 섞어 놓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24절기를 보충을 해서 절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건 만들어내고 그걸 기준점으로 잡고 그다음에 매달 찼다 기울었다 하는 달을 보고 날짜를 대충 요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달 보고 날짜를 요량하지 않기 때문에 달 보고는 뭐 저게 며칠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옛날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 달 많이 보신 분들 나 달 좀 봤어라고 하는 분들은 달을 보면 이제 대충 이게 며칠 정도 되겠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어른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보름이 가까워서 그런지 달이 굉장히 밝고 크다. 뭐 이렇게 맞아요. 지금도 들어본 적 요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달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은 이 띠가 바뀌는 그 달력에서 보면은 2월 4일 12시 몇 분이라고 14분. 하셨죠? 그때가 이제 네, 그때를 입춘. 기점으로 해서 예. 띠가 띠가 바뀌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히 저거에 의거하면 2월 4일 12시 몇 분 전에 태어난 사람은 13분에 태어나도 띠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이게 사람은 그럼 지금 개띠인 거예요? 억울할 것 같아. 아 그리고 그걸 억울하진 넘겨서 않죠. 또 젊어지는데 왜 맞아요. 억울해? 한살을 그거 그럼 하는데. 1분 일찍 태어난 사람은 1분 늦게 태어날 걸 근데 그랬다. 앞에 이런 있으니까. 문제들 때문에 네. 특히 이게 음력이 아니고 양력이다 보니까 설의 앞뒤로 막 움직여요. 실제로는 대보름 안에 들어갈 때가 제일 많고 대보름 뒤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막 윤달 이런 게 걸리면 막 널뛰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실제로 제 주변에 있었냐면 환갑 다 된 분이 자기 띠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시정해 줬어요. 그래서 당신은 한 살 어려요. 이렇게. 사실 환갑이 아닌 걸로 그럼 판명이 다음에 만약에 다시 한번 했을 이게 제가 조금만 늦게 알려줬으면 어떤 일도 가능했냐면 환갑을 2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아니네 이러면서 또 아니면 하고.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 얽혀 있거든요. 이유는 되게 재밌는데 예전에는 이런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시계 얘기할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뭐 10초, 20초 이런 식으로다가 10이라고 하는 개념도 쓰고 그다음에 60분이라고 하는 60이라는 개념도 쓰고 12시라고 하는 12시 이건 황도 12궁하고 관련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여러 단위들이 동시에 섞여 있는 게 사실은 시계다. 한 가지 기준점으로 다 돼 있지 않다. 그러면 한 가지 기준점으로 돼 있으면 만약 10진법으로 돼 있으면 10분, 10초, 10분, 그 다음에 무슨 뭐 100분, 100분이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단일화된 통일 룰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하도 오래된 옛날 거라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룰들이 적집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터범이나 이런 거랑은 달라요. 하나의 단일한 도량형이 아닌 거예요. 여러 도량형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게 전에 우리가 동지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살 더 먹는다. 네. 입춘을 기준으로 하면 입춘 때도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그럼 1년에도 아이를 2번씩 2번 먹는 거네요. 아니죠. 5번 먹는 거죠. 그럼 따져보면. 많아요. 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한국 사람들 나이 그러니까는 먹는 것을 좋아하는가 봐요. 지금 동지 때 한 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도 동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로마 맞아. 동지. 네. 그 다음에 입춘 때 한 번, 그 다음에 설날 때 음력설, 양력설. 아, 5번이에요. 와. 너무 안 근데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되는 이유가 각 왕조마다 중국에서 유력한 왕조마다 그러니까는 새해를 정하는 새해 1월 1일을 정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역법을 다르게 했기 그렇죠, 때문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라 때는 중국에 보면 하은주라고 하는 고대 왕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은나라가 중국의 황하문명할 때가 그게 은나라예요. 그러니까 은나라보다 더 오래된 나라에 하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라는 입춘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입춘이 새해 첫날인 거예요. 그리고 주나라는 전에 동지 때도 얘기한 것처럼 동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또 동지가 설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국에 잘 나가는 양반들도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꼭 정상적인 텍스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야사 같은 텍스트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공자는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쪽의 지지예요. 이유는 그건 이제 하나라의 하나라.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공자는 은나라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라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맹자 같은 경우는 동지 기준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동지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띠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다 음력 설 중심 아닙니까? 하지만 네. 점 보시는 분들끼리는 패가 갈려 있어요. 아. 입춘 중심이냐? 그러니까 설은 아무 관계도 없고 입춘 중심이냐, 동지 중심이냐? 그리고 입춘 중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입춘 중심이 많은 이유는 왜일까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입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한 살 더 먹는다는 얘기가 입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동지 때는 한 살 더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춘 지지자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오래된 문화 풍습이기 때문에 그 연원을 정확하게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러한 입춘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입춘이 새해 쉽게 말해서 첫날인 거예요. 첫날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시풍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교적 세시풍습이 입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삼재라는 겁니다. 삼재풀이를 입춘날에요. 입춘에 두 날 중에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입춘날에 하거나 안 네. 그러면 정월 대보름에. 정월 대보름이 벽사의 명절이거든요. 모든 삿된 네. 것을 쫓아내는 그런 벽사의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입춘과 불교적인 연결관계를 가지는 게 삼재예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정월대보름이면 음력 1월 15일인가요? 네, 보름 그리고 명절이니까. 입춘은 양력 2월 4일. 2월 4일. 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동지 때를 기점으로 잡는 문화도 있고 입춘을 기점으로 잡는 문화도 있고 음력설을 기점으로 잡는 문화도 있어서 자기가 몇 살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근처에 태어나면 판단 기준이 애매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띠 같은 거 이렇게 막 헷갈리고 잘 모르면 이때는 애 낳지 마라. 정확하게 잘 모를 것 같으면 애 낳지 마라. 안 낳고 다른 때 낳으면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점하고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뭐 점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해주면 유교에서는 그 기운들이 뭉쳐서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겨울 기운은 뭉쳐있는 기운이에요. 이렇게 활달하게 움직이는 기운이 네. 아니고 그래서 유교적 관점에서 겨울에 태어나면 조금 이제 위축된다. 겨울의 기운이라는 게 감추고 있는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풀어진 이제 사람이 들뜨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봄, 가을에 돼야 되나? 봄, 가을이 좋죠. 그래서 가을도-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혼도 예식장 보세요. 봄, 가을에는 제일 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봄, 가을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재수가 많이 재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네. 그렇게 봐야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예리하네요. 아 그리고 스님 그 별자리들 있잖아요. 그 유럽에 있는 서양 별자리. 그 별자리에 있는 이제 달 중심을 하잖아요. 1월에 2월에 그 여름에 태어나는 사람들하고 겨울에 태어나는 사람들 별자리들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여름에 태어나는 사람들 좀 더 이렇게 쓸데없이 활발적이고 활발한. 예, 그 별자들의 그 내용을 보시면 그게 저도 그 내용을 다 봤는데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얼마 전에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어요. 영국의 통계청에서 갑자기 정말 별자리- 전문가 포스. 별자리별로 이렇게 어느 별자리에 어떤 직종의 사람이 많은지 봤더니 특정한 별자리에 살인자 또는 범죄자 집단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되게 공신력 있는 영국 통계청 아니, 예를 결과가 들면 있었어요. 사자자리 같은 사람들은 7월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너무 활발하대요. 사자자리. 모르겠어요.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 저도 사람들-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정초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 이런 알겠어요. 부분들에 네.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거는 뭐 불교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뭐 세시풍속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할 거고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입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봄의 명절, 네. 봄의 명절이에요. 봄의 시작.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이런 데서는 봄이라고 하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이제 농사 비중이 우리 전체 사회에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별 그 부분이 약해졌지만 사실 뭐 농사가 하는 상황에서는 봄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맞아요. 그렇죠. 봄은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입춘 때 어떻게 해서든지 양명한 기운을 받아서 양기를 받아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물리쳐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그게 이제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거죠. 입춘을 맞아서 크게 길하다.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입춘첩이라 그래요. 첩이라고 하는 거는
귀감이 될 만한 글씨를 써서 붙여놓는 거. 일종의 표어 비슷한 거예요. 표어 비슷한. 그걸 이제 대문에다가 옛날에는 양쪽에다 이렇게 딱 붙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춘대길, 붙여놨어요. 팔자로. 건양다경. 양이 맞아요, 이렇게. 성립되니까 좋은 일만 겁나 많아라. 아. 겁나 많아. 이렇게. 근데 스님 신기한 거 뭐냐면 지금 입춘이 1월 4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앙아시아 그 스탄 나라들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그렇죠. 네. 몽골부터 스탄. 시작해서 그 스탄 나라들 걸쳐서 이란까지 가면 네브루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네브루즈는 새로운 날이라는 의미인데 그건 축제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보시면 입춘이에요. 그 이제 봄이 오니까 새로운 날 그런 봄을 의미인데. 뭐 연다, 봄에 그렇죠, 들어간다. 그렇죠. 그때는 어마어마한 축제를 하거든요. 중앙아시아에서. 그래서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그 봄의 시작을 3월 1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춘이 의미 쪽으로 따지면 왠지 이제 딱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고 막 입춘이 이제 막 들어가는 그 느낌이고 3월 1일 그 입춘은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입춘은 이제 문이 끝까지 열리는 그런 아마 위도랑 관련이 될 거예요. 그럴 근데 수도 있어요. 봄을 기린다거나,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랑 동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 다음에 위도가 어떻게 되느냐하고 관련이 돼요. 이게 그래서 봄을 기린다거나 뭐 추수감사제 같은 우리 추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하지, 동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건 태양이 존재하는 한은 어디든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긴 태양과 농사가 있는 한은 어디든지 있었을 것 그거는 같은데요. 뭐 예전에는 너무너무 큰 명절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나쁜 것들은 다 안 오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첫 마음,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막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입춘이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희 불교랑 어떤 관련이 있는 맞아요. 거죠 도대체? 입춘은 불교랑은 큰 관련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작점이니까 거기에 삼재라고 하는, 그건 불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삼재라고 하는 나쁜 것들을 그 시작점에서 털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정초기도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초기도를 올리는 것도 새해가 됐을 때 좋은 것들은 내가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고 나쁜 것들은 쳐내겠다. 안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게 정초기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마디로 입춘과 불교는 관계가 없지만 입춘이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크니까 불교 신자들은 그때 삼재와 관련된 것 또는 여러 가지 그 해의 처음 기도인 정초 기도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네. 사실 그래서 이 삼재에 대해서 저희 자신감 SNS 밴드에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리나 씨 첫 번째 질문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연하신 송가영님이 아이디가 딱 그런 아이디예요. 연화신 송가영님. 들삼재와 강파람. 날삼재가 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삼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닥에 이렇게 너저분하게 깔아놨는데 이거 좀 전에 제가 그린 겁니다. 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솜씨가 사인 12년. 코사인 코사인 같은데. 12년 기점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좀 성장할 때,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숙여질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추나 추동, 안 그러면은 저거 뭐야 원형이정, 그 다음에 성주계공, 불교적으로 말하면 성주계공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약간 꼬꾸라지고, 뭐 이렇게 번영했다가 이제 사라지는 이렇게. 인생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죠? 네. 인생도. 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꼭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만 올라갈 수는 살았으면 없나요? 계속? 좋겠는데. 아직 내려가 보지 않은 자의. 네. 아니 세상 그렇게 돌잖아요. 아침이 있고 그쵸. 밝고 밤도 저녁에 늘상 또 늘상 되고. 그런 거죠. 점프가 다 이런 거고 이거를 황도 12궁에 입각해서 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번에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띠라고 하는 개념, 12지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수의품이라고. 네. 수의품이라고. 그래서 12지 중에서 한자하고 맞는 같은 거는 경우는. 뱀사자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한자하고 뜻이 안 맞아요. 네. 한자하고 뜻이 안 맞아요. 용호도 용하면 용인 거고, 근데 거기는 진이라고 쓰는 거고, 네. 호도 범호라고 쓰는 거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원래 범인자라는 거 인도에서 아니거든요. 왔던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었죠. 그때 아니요, 당시에? 그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였나요? 저 뭐야, 중국. 페르시아 쪽에서 이제 중앙아시아 쪽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게 대상무역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 3년씩
그리고 이 12년을 5번 하면 60갑자가 되는 거예요. 60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본 단위로 쓰는 거는 메소포타미아 쓰는 겁니다. 쿠르드족 메소포타미아. 아, 그렇죠. 크루즈 쪽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바빌리온 민족이에요. 깨알 자랑을. 지금 요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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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3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3제 제일 안 좋을 때가 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이게 우주론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우주도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도 이렇게 순환하듯이 우주도 그쵸.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주, 괴, 공 하는데 이 공에 해당되면 이 괴에 해당하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맨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무너져 내리냐면 수재, 풍재, 화재. 그러니까 물, 그다음에 바람, 그다음에 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질 때도 공. 수, 풍, 그다음에 이제 공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게 또 버무려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빅뱅 하듯이. 네. 그렇게 해서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수, 화, 풍이 다시 이제 하나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기라는 층 위에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바람 이렇게 수, 화, 풍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삼재라고 원래 이름은 그거예요. 그러면 스님 그 2016년, 17년, 18년, 19년 여기서 3제 해당되는 그 구간이 어디예요?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일 안 좋은 이러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인생에 사람에게도 그걸 대입을 해보면 이라고 하는 쪽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우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래서 인생을 전체로 4단계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4단계로 나누면 뭐 어렸을 때 그다음에 청소년기 그다음에 장년기 노년 노년이 일종의 삼재가 되는 거예요. 인생으로 봤을 때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겨울이 삼재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끝이 겨울 쪽이 항상 그렇게 네, 상태 안 좋은 거. 굳이 뭐 안 좋다고 보긴 그렇고 어쨌든 끝 부분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순환론이니까 네. 순환론이니까 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12년 기간으로 놓으면 12년 중에 3년씩이 다 걸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띠에 맞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 보면 누구나 누구나. 12년에서 마지막 3년은 삼재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3년은 그러니까 10년마다 이제, 오는 건데?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절달력. 절달력. 이거는 불교 방송 달력이에요. 이 달력 뒤쪽에 보면 그 표가 있어요. 우와. 이 표가 있는데 이 표에서 보면 삼재는 이렇게 색깔로다가 구분을 해놨어요. 색깔로. 그리고 요 같은 색으로 들어간 로또 사지 분들이 마라. 이 같은 색깔로 들어간 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닭띠, 소띠, 뱀띠 이게 지금 같은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로로 있는 팀들이 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묶어서 12개의 띠를 범주로 4개로 묶는 거예요. 3개씩. 네. 3개씩 4개로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한 팀인 거예요. 그 한 팀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성향이 맞는 거예요. 저 주기가 맞는다는 네, 말씀이시죠? 성향이 맞으니까 삼재가 들 때는 같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네. 네. 어른들이 그냥 하시는 얘기예요. 네. 어른들이. 그게 뭐냐면 이 4살 차이가 사실은 삼재가 같이 드는 팀들이에요. 아, 그렇네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삼재 같이 들면 같이 힘든데 서로 반대 뭐 서로 약간 라서 도와주면서 한 명은 삼재 아니니까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게 더 같은 좋지 않아요? 기질이 맞는 거예요. 성향이 기질이 같은 비슷하니까. 사람들인 성향이 거예요. 비슷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살기 쉽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한 집안에 삼재가 동시에 많이 드는 집이 있어요. 네. 그런 집들이 화목해요. 오히려 네. 네. 뭐 삼재하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가지고. 아니 이제 한꺼번에 들어 있으면 다 상태가 안 좋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때는 보통 이제 서로 성격은 기질이 비슷하니까 이제 화목할 화목하게 수 되는, 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연하신 송가영님께서 올려주셨던 질문 들삼재와 날삼재가 뭔지 여쭤보셨는데요. 들삼재는 그러면 삼재가 시작되는 해? 그렇죠, 그렇죠. 날삼재는 그렇죠. 삼재가 나가는. 끝나는 해?
아, 그렇군요. 이거를 3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다 3년씩이잖아요. 네. 이게 3년씩이잖아요. 네. 이걸 다시 나눠가지고 들어올 때가 들삼재, 나갈 때가 이런 식의 이게 저급한 표현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민속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등한 사람들이 썼으면 한자 어투나 이런 걸 썼을 건데 뭐 입삼재 네. 이렇게. 들어간다, 나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들삼재, 날삼재 가운데 있는 거는 눌러 앉았다 그래서 눌삼재. 눌삼재. 아, 맞아요. 물로 앉았다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이제 좀 안 좋은 삼재는 날삼재. 작년 날 삼재였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형광등이 가장 많이 나갈 때는 껐다 켰다 할 때. 네. 전기세 많이 나갈 때. 아니 그게 이제 형광등이 수명이 다 할 때도 실제로 껐다 켰다 할 때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껐다 켰다 할 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 좋은 잘못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삼재기도. 방법 이런 해법 이런 게 이제 삼재기도.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오, 삼재가 마무리.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뭐 조심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너무 대비책?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생활을 잘 단장해 나가면 된다든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스님께서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제일 잘 모르는 분들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냐면 이런 거는 그냥 모르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는 잘 말씀하시는 몰라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게 작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감기가 유행한다 그래서 꼭 모든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는 독감 접종을 한번 좀 네.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약할 때는 이게 덜컥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보험 비슷하게 처리하는 게 일종의 삼재 기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험은 내가 죽을 거니까 아니면 사고가 날 거니까 내가 보험을 들어야지가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됐을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라도 좀 대비책으로. 피해를 덜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밖에서 비가 올 때 비가 오는지를 내가 모른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비를 안 맞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는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밀린다 왕문경 같은 데 보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타격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가 온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비를 안 맞으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비 오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확 튀어나가면 비를 더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그 다음에 굳이 남들이 전통적으로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거를 맞서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번은 바람을 등지면서 달리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편한 거죠. 그 다음에 한 번은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살아보면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남들은 다 바람이 앞에서 불어라고 할 때 나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나는 달리기를 잘할 수 있어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경제적으로 문제를 뭐 발생시킨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러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냥 절에 가서 그때라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삼재고 나는 삼재 기도를 했으니까 올해 하고 내년 하고 이럴 때는 특별히 더 조심해서 이럴 때일수록 내가 좀 참아야겠다. 요즘 조심해야지. 내가 조금 컨트롤이 몸 상태가 안 좋다더라. 안 그러면 뭐 조금 운이 안 좋다더라. 이러면 사람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과 공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교에.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성실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진실이라는 뜻. 거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강에 얼어있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그 열이박비 조심조심하고 조심조심하고 그 다음에 전전반측 마치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돌아눕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조심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큰 탈은 다 없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안 돼, 나는 안 되는 때야 라고가 아니고 내가 조심해서 반드시 이루어야겠어 라는 쪽으로 자신의 방향을 설계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하고 달라서 옛날 어른들은 너무 자꾸 멈추기 때문에 위축되기 때문에 문제고 요즘은 사실은 너무 나대서 문제거든요. 요즘은 그건 안 가르쳐줘도 돼요. 나대는 거 뭐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도 돼.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3년이라도 좀 이렇게 좀 다소곳이 정숙 있어봐. 자중하는 모습으로 지내면 그다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겸손하고 저도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겸손하고 양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다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해 가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위축돼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부처님의 어떤 에너지 가피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 그렇다고 해서 삼재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운이 약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마치 비가 오면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삼재 기도를 올리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상은 방어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비를 100% 안 맞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